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윤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처음 시작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합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이 이어지고 후보자 개별 질문 후에 역시 보충 질문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됐을 때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조연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시작 발언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씩입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구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행숙입니다. 저는 지금 서구병의 후보로 지금 3번째 도전을 한 겁니다.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지역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19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이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 검단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인천시의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우리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던 우리 검단구의 행정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행정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산업지도를 바꾸고 또 우리 검단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와 교육지도를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3가지 지도를 받았을 때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정말 자긍심 사는 우리 검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5개월간 저는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새롭게 2026년에 시작될 검단구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산업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 교육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4월 10일 날 받아서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가 그린 밑그림 제가 반드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우리 검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남쪽에는 송도가 있다면 북쪽에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 주민 여러분. 유능하기에 더 믿음이 가고 젊기에 더 추진력 넘치는 더불어민주당 서구병 국회의원 후보 모경종입니다. 저는 능력 하나로 10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청년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치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배웠고 일은 되게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잘 배워온 대로 그것을 검단을 위해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우리 검단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검단은 무엇이든 나중을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웃 동네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때 우리 검단에는 환경 오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웃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인터체인지가 들어올 때 우리 동네에는 대형 덤프트럭과 대형 덤프트럭이 남긴 분진, 매연, 소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가치를 제가 먼저 앞장서서 실현해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검단,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의 허브 검단, 아이 키우기 좋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검단, 산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검단,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유능한 젊음, 목용종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작 발언이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죠. 우리나라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큰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출산율은 육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육아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두 분의 말씀을 한 분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모경종 후보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어려워지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혼한 지 5개월 된 신혼 부부로서 아이 낳기가 꺼려지고 무섭습니다. 2023년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출생률이라는 0.72명이라는 그런 출생률 자체의 수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삶을 다시 복원하는 데 집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삶에 맞춰서 출산에 대한 걱정을 앞서는 현실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행복이 더 앞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의 입맛대로 선택지를 구성하고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서 책임 회피형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 환경 자체도 아이 낳기 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행숙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우리 지금 모 후보가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저는 이제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와는 달라진 정말 일자리도 없고 막 경제적으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일과 경력 단절, 그러니까 일과 또 양육이 병립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과는 좀 달라져서 이렇게 저출생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단편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건 이제 아이 키우는 건 이제 국가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늘봄이나 돌봄을 확대하고 아울러 일을 한꺼번에 일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
양육 부모가 출퇴근 없는 이렇게 원격 그 스마트 원격 업무 단지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면서 시와 지자체와 업무 협약만 하고 지식 공유 오피스들을 만들어서 7개 동에 또 돌봄 교실을 만들어서 한다면 출근하지 않고 편하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 편하지 않을까. 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각 후보자께서 공통 질문 답변에 기초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행수 후보께서 먼저 30초 안에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 후보님 아주 그냥 굉장히 이론으로 멋진 얘기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도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아이들을 낳는데 자신 있게 아이를 낳겠죠. 이제 5개월 되셨다고 하는데 그럼 편안한 이런 출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정책을 실현하면 우리가 그 출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모 후보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공통 질문에서 우리 이행숙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 드디어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인천시에서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런 정책 너무 좋죠.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이번 인천시 대책도 1억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민주당이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향성 자체 너무나도 동의하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하면 퍼주기고 국민의힘에서 하면은 대책이다. 이런 내로남불식 이런 태도는 조금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대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돌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제 함께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검단에서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공공형 키즈 카페 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세세하게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모영종 후보가 이행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될 텐데요. 30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으로 긴축 재정, 감세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공약하고 있는데요. 결국 국가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정책, 국민의힘 그리고 이행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공약들은 저출생 정책, 이런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네, 보충 답변 이행수 후보님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검단 스마트 원격 업무 단지 만드는 건 우리 모 후보님이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검단의 어떤 그 지역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행안부나 제가 문체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해서 이런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물론 재원도 필요하고 이건 정부 재원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따오고 우리 검단에서 준비해서 따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인천 우리 검단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개발 이익이 이제는 이제 공공기여나 그다음에 사전협상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격 업무 단지를 만들겠다는 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단에 이런 공유 오피스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업무를 협약하면 그 자리에서 그 공유 오피스에서 그 근처에 있는 늘봄의 아이들을 맡기면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특별하게 정부 예산을 정말 지금 말씀해서 자꾸 정부의 탓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문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쟁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 정책을 서는 게 우리 지역 분들한테 행복하게 할까 이런 게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서구의 교통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서구 인구는 작년 10월 말 기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돼 있죠. 현재 서구의 교통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행숙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제가 always 검단 교통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은 단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과 도로와 버스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아마 모 후보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GTX D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공항 철도 연결, 제가 사실은 인천 서울시 부시장하고 타협해서 만들어낸 성과인데, 이제 조기 연결, 조기 착공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호선 인천 시안이 불로와 원당이 빠졌는데 반드시 제가 이거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1호선 조기 완공해서 역세권 활성화할 거고요. 2호선 연장선 역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정체 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대로, 경명대로, 드림로에 입체 교차로를 조기 착공하도록 하고요. 마전지구 사거리에 진입로 조속 완공하도록 하고, 아이모드 지금 현재 영종 송도에는 중단됐지만 제가 검단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계양구로 가는 버스 굉장히 만원입니다. 이런 버스, 광역버스나 이런 출근버스, 출퇴근 시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증차하고 시간 간격을 좁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모영종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검단 신도시 7만 5천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데 아직 2만 7천여 세대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단 신도시 교통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철도망, 도로망, 광역교통망, 철도광, 이 조속한 확충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5호선 조정안, 불로 원당이 빠져있는 그 조정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터무니없는 조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인천시안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진행 중인 인천 1호선을 비롯한 여러 철도망도 차질 없는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도로 사업들이 각종 행정 처리나 사업 시행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걸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검단 지역에 약 1조 2천여억,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16개 연결 도로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 끝까지 책임지고 도로망 확충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M버스 같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광역교통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대에 올림픽대로에 버스 전용 차선 설치하고 강서구청장과 단판 지어서 광역교통망 확충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전과 동일하게 공통 질문 답변의 기초에 보충 질문을 하는 시간 갖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모경종 후보께서 이행수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시간입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죠. 5호선 연장안 가지고 김포시, 인천시, 그리고 국토부 대강위가 치열하게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무부시장이셨던 우리 이행수 후보님께서는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에 부시장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 인천시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골든타임에 직을 내려놓으신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역시 이행수 후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십니다. 모경종 후보가 우리 5호선에 인천시안과
김포시안과 그다음 대강이 중재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5호선 제가 한참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 맞습니다. 대강위원장과 김포시와 그다음 인천시 우리 교통국과 함께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그다음 우리 모경종 후보가 그거는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안고 김포시안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장했던 인천시안의 문제점이 뭐냐 김포시에서 얘기하는 갭이 뭔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인천시안대로 한다면 김포 안에서 우리가 2분 56초 늦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도 200억 정도 더 추가될 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주한 사람이 30%도 안 된다. 혼잡률이 180도다. 하지만 김포는 이미 다시 골드라인이 됐으니까 또다시 골드라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천시안을 해야 된다. 2분 56초 돌아간다고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200억 인천시에서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인천시안이 잘 돼 있었는데 김포하고 잘 타협이 안 되니까 전문가들한테 하는 거 맡겨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안이 끝난 게 아닙니다.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김포시가 중재안을 갖고 다시 5월까지 합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행숙 후보가 모경종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골든타임에 제가 내려놨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강의 안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끝나신 거죠? 네. 예, 그럼 보충 답변 1분 30초 듣겠습니다. 모 후보님. 일단 먼저 검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행숙 후보님께서 후보 시절에 보여주신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대강의안 현 시점에 기준 두지 않은 현 시점에 기준을 둔 미래에 들어오는 인구를 고려하지 않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반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이행숙 후보님께서 지난 인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2022년이죠. 서울시장, 강서구청장, 김포시장이 인천시장을 제외하고 5호선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시장이 당이 다 같음에도 불구하고 패싱을 당했다라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를 한번 더 따져보자면 당시 현재 유정복 시장님과 정무부시장이었던 이행숙 후보님께서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그동안 힘을 엄청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실 때 정무부시장으로서 인천시의 한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조금은 아쉽게 해주지 않으셨나. 지금 후보 시절에 하시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이제는 다시 시민들이 모아준 힘을 잘 활용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밀학급에 따른 신도시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천 신도시 지역은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죠. 최근 과밀학급 문제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립니다. 모경종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 서구병, 우리 검단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 90%가 벌써 과밀학급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학생의 수업의 질 자체도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기 문제, 소방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한 모듈러 교실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일단 1차적인 모듈러 교실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신설이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는 당연히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정식적인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그동안의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는 그 분양 공고 기준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입주와 개교가 1년여간의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교육부 허가 이런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신설이 문제가 된다면
증축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때문에 우리 검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검단에 사람이 몰리는 그런 현실을 앞장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행숙 후보께서 1분 30초 안에 답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걸 잠깐 그 5선에 대한 협약이 잘못됐다는데 패싱한 게 아니라 그거는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협약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밀 학교를 위한 학급을 위한 그 모듈 교실 그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모 후보님 공약을 봤더니 이게 그 과밀학교 특별교실 일반교실 전환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준공시기하고 안 맞아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학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학교 안에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정무부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를 들여다봤는데 성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에 몇 명밖에 되지 않고 또 어디는 과밀학급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 재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근거리에 재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모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모듈 교실을 우리가 많이 신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부평의 서초하고 그다음에 성도중학교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몇 개 동을 이용해서 모듈러 교실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든 초등학교에 제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늘봉 교실의 교실 때문에 모듈러 교실을 굉장히 제안해서 교육위원장한테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역시 전과 동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초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자, 이행숙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 이번에는 시작해 주시죠. 제가 과밀학급에 대한 신도시 교육 환경 개선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특별 교실이라는 건 무슨 뭐 연구 기능이나 이런 실습실 이런 거를 일반 교실로 전환한다라는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끝나신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모경정 후보께서는 1분 30초 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저는 진짜 문제는 특목고 유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목고 유치, 명품 학군을 조성해야 된다는 제 기조에 아주 맞는 방향입니다. 특목고 유치 조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목고가 과연 이 시대에 올바르고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는 입시 사관 학교가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수 목적고, 더 나아가서 특성화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재들이, 우리 검단의 아이들이 외국어라든지 과학에 정말 특성화되어 있는 특수 목적을 합당하게 좋은 교육을 받는 인재를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과밀학급을 잘 해소하고요. 더 나아가서 외국어나 과학 여러 가지 중점을 둔 거기에 더해서 AI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이행숙 후보님도 많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모경종 후보가 이행숙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밀학급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해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재 설립 계획 중인 우리 검단 신도시의 학교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외우지 못하셨다면 자료를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행숙 후보님께서는 오랜 지역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부시장 시절에 역시 많은 권한이 있으셨을 때 이뤄낸 성과는 혹시 있으신지요? 네. 자, 이행숙 후보께서는 1분 30초 안에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아까 앞전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특성화 교육이라는 것은 인천에서 이미 지금 아마 어제까지 공모였던 것 같은데요. 10개 지역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인천은 2개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또 일반 고등학교 있고 특목고라는 건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사고나 특목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검단에 저는 특목고를 만들어서 특목고에서 검단 지역 학생 비율을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이제 늘려나가면 고스란히 우리 검단 지역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고 교육의 질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밀 학급에 따른 교육 환경 좀 더 부시장일 시절에 더 잘해내지 그랬냐라고 하는데 사실 교육 업무는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은고등학교 같은 거 지금 과밀 때문에 근처 고등학교에서 빨리 조기 학교를 많이 개설해달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은고등학교를 조기 개설해달라라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과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의 공통 질문, 2분의 의견,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공방까지 시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광역시 서구병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공약,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약이니만큼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이행숙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검단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19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검단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검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약은 여러분께 드린 저의 소중한 실천 약속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검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하는지 가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 실천 첫 번째 교육과 복지입니다. 특목고를 유치하겠습니다. 2번째 소아과가 있는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검단형 원스톱 늘봄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 중, 고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인천시 영어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서구 영어 거리도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부모 출퇴근 없는 검단 스마트 원격 업무단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약속입니다. 문화복지 쪽입니다. 검단 복합문화회관 유치 및 문화공연시설 확충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환상형 검단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검단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선과 면을 이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환상의 둘레길을 만들어서 내려오면 물이 있고 내려오면 체육시설이 있어서 신구가 함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대규모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하겠습니다. 4번째 점점 늘어가는 고령화 인구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관 신설 및 스마트 경로당 구축하겠습니다. 5번째 대형 체육시설 및 체육활동시설 확충하겠습니다. 행복실천 3번째 교통형식편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인천광역시안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3번째 광역버스 노선 확충 및 증차하겠습니다. 4번째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선 조기 시연하고 검단 산업단지역 가축 신설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신도시 내 간선 및 지선도로 확장 및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수도권 매립지 환경 부분입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 검단 대공원 조성 복합문화체육 에코파크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교육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왕길동 4월 마을 주변 지역 자연친환 에코 메타시티 조성하겠습니다. 5번째 산업 일자리입니다. 에코사이언스 파크 조성하고 현 비틀파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행숙 후보의 공약을 다 들어봤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모경종 후보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30초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이행숙 후보에게 먼저 개별 질문을 해 주시죠. 역시 후보님의 해안은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공약들을 내놓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약에는 특허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이 저희도 보고 배우겠습니다. 검단 경명로 간의 연결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지하하거나 고가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기가 연장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행숙 후보는 답변 시간 2분 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명대로를 지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경명대로하고 이음대로를 그 교차해서 지금 평면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계되어 있는 게 또 다른 병목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입체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 지금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입체화해서 이 도로가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지 이거를 갖다 지하하고 공기를 연장하고 그런 그 말씀이 아닌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으셨거든요. 네네. 예. 어떻게 그래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명대로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 진짜로 경명대로 지하화한다는 거 저는 지하하는 게 아니라 입체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명대로라는 건 지금 이음대로하고 정말 경명대로가 그 드림로 간에 도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입체화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평면 도로로 아마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그 관련 부처에다가 질의도 던졌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또 다른 병목 현상으로 지금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그 신도시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왜 빨리 태우려고 운전이 촥 했을 때 브레이크 잡으면 막 사람이 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런 그 복잡한 도로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실현될까 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다시 제안을 입체화 도로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부처한테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조금 어렵다는 얘기 들었지만 설계가 끝나고 시공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모경종 후보께서 이행숙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역시 보충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이음대로든 드림로든 한 방향을 지하하고 다른 방향에 고가도로를 세운다면 출퇴근 시간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 이행숙 후보님의 공약입니다. 그대로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16개 도로 건설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16개 도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어느 도로가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보충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사실 16개 도로를 다 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일 제가 정무부 시장 시절에 자꾸 이제 역할을 잘 못했다라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 예산이라는 게 시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디다 나눠 쓰는 거는 인천 전 300만 시민들이 골고루 각 분야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지 예산입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예산을 먼저 책정하고 그다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시절에도
16개 도로가 쭉 있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는 1, 2억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백억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갖고 제가 검증을 했을 때 중단된 도로 중에서 제일 빨리 진행돼야 되는 거 제가 그런 지침을 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중단돼서 이게 무마돼서 늘어지는 도로부터 빨리 해라라고 해서 98 그 국지선 그게 연장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데 그 옆에는 대곤로가 있습니다. 대곤로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98 국지선이 완성이 안 되니까 대형 트럭들이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차가 같이 다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발로 나가서 현장을 봤더니 너무 안타까워서 제일 먼저 98 국지선 연결하라고 지시해서 그거 했고 우선은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인도가 중요하지 않겠냐. 혹시 매몰 비용이 된다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곤로 인도를 제가 작년에 나오기 전에 서구청에 내려줬습니다. 우리 모 후보가 대국로나 이런 인도에 도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모경종 후보께서는 또 어떤 공약 사항을 갖고 계신지 발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경종 후보 공약 발표 시간, 역시 시간은 3분 드립니다. 공약은 이뤄지라고, 이뤄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공약들이 있겠지만 그 공약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온라인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검단의 아픈 손가락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축구장 520여 개의 부지만한 제2 매립장 면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반려동물 시설, 여러 주민 친화형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매립이 종료되는 매립장 부지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우리 검단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산 매립장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난해 매출이 16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8만 개가 넘고 기업도 1,600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검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검단도 기업들이 넘쳐나는 경제도시, 정말 즐길거리 넘치는 활력의 도시, 검단을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소아 응급 대란, 많이 친숙한 이야기실 거예요. 소아과 문제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없도록 이 소아 응급 의료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빛 어린이집 병원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도상 검단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단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소아 의료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아 응급 의료 순환 당직제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종합병원의 소아 의료 순환 당직을 실시하면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바로 시행 가능한 문제입니다. 소아과가 있는 대형 종합병원도 유치해야겠죠. 우리 인천에는 송도나 영종에 좋은 의료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검단 신도시에 확보되어 있는 의료 복합 시설 부지에 대형 종합병원 유치해서 의료 서비스질 올리겠습니다. 대형 화물차 여러분 많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형 화물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경찰에게 떠넘기는 문제 법적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화물차 전부 다 어떤 곳으로 가는지 표시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통학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숙 후보께서 질문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지금 우리 모 후보가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이렇게 좋은 공약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검단구가 2026년에 새롭게 하는데 이런 좋은 안들이 굉장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 매립지 그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도권 매립지에 어떤 게 먼저 실천돼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영정 후보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당연히 종료해야 되겠지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또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폐기물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우리 검단의 주민들께 어떤 특별한 보상으로 다시 그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단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점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시설 촉진법 개정 필요합니다. 신규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 방안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개선 당연히 해서 사후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됩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픈 손가락에서 넘어서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런 제반 시설, 제반 규정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하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검단 주민들의 수건이시기도 하고 검단 주민분들의 정말 아픈 곳을 잘 위로해드리고 감싸해드리고 치료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행숙 후보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독소 조항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2015년에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가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한 내용에 보면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 공구를 연장하겠다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 독소 조항을 협의한 분이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현 유정복 인천시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검단 주민들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점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하면 더더욱 우리가 신뢰를 쌓은 사이에서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행숙 후보가 모영정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정복 시장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그렇게 재생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넣기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는데 2015년에 이미 사자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 아무런 권한 없거든요. 권한 없고 다만 그때 면허권을 가지면서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입수수료였는데 그럼 반입수수료를 받으면서 왜 대체 매립지는 종료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모영정 후보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반입 수수료,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이 반입 수수료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반입 수수료로 들어온 내용들이 검단 주민분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서구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인 만큼 얼마나 다시 한번 검단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하고 검단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거는 누가 더 검단의 대도약을 이끌어내고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좋은 모범 사례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토론하고 국민들께 평가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문제도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같은 정치인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 학계 여러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허브 역할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10년, 20년만 바라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앞으로의 검단 30년 이후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이행숙 후보님을 포함한 지역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과 구성원들께서 이야기를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폐기물 정책, 전체 우리나라 국가, 더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단에서 정말 선진적인 우리 검단과 인천에서 정말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이행숙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 전 정말로 훌륭한 많은 청사진을 내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유와
그리고 검단을 위해서 그 청사진이 쓰일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요, 각 후보자들이 서구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이 공방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서구 지역 현안 관련 주제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각각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질문 시간은 1분,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질문을 받은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모경종 후보가 이행수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5호선 문제 정말 많이 예민하고 잘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대강이 조정안이 이번 올해 1월에 나왔는데요. 작년 11월부터 불로역이 아니라 감정역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포 갑 당협위원장께서는 감정역에 움직이는 것이 이미 결정된 듯한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행수 후보님께서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전에 정무부시장직을 역임하셨는데요. 혹시 정무부시장 시절, 재임 시절에 이 불로역 대신에 감정역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았다면 정말 나쁜 거고요. 몰랐다면 조금 무능하신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무부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셨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행수 후보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우리 모경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글쎄 제가 그 이제 11월 달에 그 이제 무능한 거냐 아니면 몰랐느냐 아니면은 관가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민원을 제가 받았었는데 부시장 시절에 이게 감정역으로 해서 김포의 모 당협위원장이 나는 이 김포안이 사수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공직자입니다. 그럼 공직자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십니까? 그럼 정치인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 김포시의 주장이었고 인천시와는 변함없이 불로 원당을 계속해서 넣는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쪽들의 주장이었는데 그 김포 말을 듣고 우리 모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저도 정치인이고 우리 22대 서구병으로 출마하는 정치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 지역으로 출마하는데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이 그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광역시안이기 때문에 중지안입니다. 김포시와 인천이 마지막으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네. 자, 모경종 후보께서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역시 30초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멍청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정무부시장을 사임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검단 지역이 아니라 서구갑에 당협위원장을 신청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공약 중에 계양천에 아라뱃길 물을 끌어온다라고 하신 내용이 있던데 아라뱃길 물 수질 안 좋고 염분기 있는 물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 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서구 가부를 하는데 그거는 당협위원장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이었고 그 당시에는 양쪽의 당협위원장이 다 없기 때문에 서구가 다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곧 있을 총선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정무부시장 시절에 우리 서구병의 여러 가지 민원들은 제가 해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갑 지역이 비어있는데 여기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무부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먼저 보수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을 먼저 다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공천하고 당협위원장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천 시기에 서구병으로 공천 신청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 금방 지금 너무 흥분해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네.
계양천. 그 계양천 매천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몇 분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끊겨 있는데 그게 이제 계양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길을 좀 끌으면 커넬워크 같은 수변공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관련 부처 관계자한테 저는 그 후보니까 못 가고 다른 저희 시구위원들을 보내서 확인해 봤더니 그게 경인 운하에 물을 끌어오면 처리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행수 후보가 모형중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 질문 시간은 1분 드립니다. 우리 그 재생산업단지를 수도권 매립지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게 단기 전에 우리 그 후보님이 계실 때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의 땅 매립지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재생산업단지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좋은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과연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 건지 제가 하기에는 아직은 땅이 무르고 이제 그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에코사이언스 파크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뷰티풀 산단을 친환경 체제로 고쳐서 지금 뷰티풀 산단에 있는 오염 지역을 갖다 개별 산업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기업과 연구와 그다음에 상품까지 만들 수 있는 R&BD 센터를 해서 글로벌 환경을 이어서 우리가 이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형중 후보 1분 30초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검단의 정말 중요한 엔진 같은 곳이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뷰티풀 파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뷰티풀 파크를 비롯해서 제2산단까지 앞으로 우리가 그곳을 정말 잘 활용하고 그분들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거에 매우 공감하고 저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재생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기간에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은 만들어져 있는 길을 잘 가게 만드는 거라면 정치 분야는 없는 길도 우리가 그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방향인지를 연구하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립지, 당연히 안정화 기간 필요하죠. 그 안정화 기간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 우리 서구 검단에 있어서 우리 정력으로 삼기 위한 재생산업단지 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는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 우리 검단의 주민인 저로서도 앞으로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많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의 100년 검단 같이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행수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시안적이 단기적이 아니라 사실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토지 오염도 되어 있고 아직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면 꽤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재생산업단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아울러 또 보충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검단구가 2026년에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검단구의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우리 모경정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1분 30초 답변 시간입니다. 재정 자립도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2026년 신설되는 우리 검단구. 그런데 과연 쉽게 표현해서 세금은 어디서 많이 걷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뷰티풀 파크라든지 제2산단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앞으로의 검단구에 들어올 재생산업단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행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에코 관련된 기업들을 잘 포함해서 검단구의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단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이행수 후보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검단에서 원도심하고 신도시의 균형 발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신도시에 계신 분들도 모두가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 내가 세금 잘 냈고 내가 낸 세금이 우리 검단구에 잘 이용되고 있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점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의 검단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가능성, 즉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더 좋은 꿈을 함께 키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숙 후보부터 2분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검단 주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어떠셨습니까? 저는 19년 동안 오늘의 검단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분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역을 지키면서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검단의 새로운 역사는 검단의 과거를 모르면 절대로 써나갈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미래가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검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천시의 주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검단에 들어오고 또 자연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이웃으로 모두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을 검단구답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검단의 지난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 우리 검단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검단을 잘 알고 검단의 치유를 위해서 살아왔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검단을 위해서 처절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검단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을 위해서 누가 검단을 위한 진정한 일꾼인지를 그 옥석을 꼭 가려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분과 함께 해왔고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검단이 원하던 주민들이 원하던 행정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산업지도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지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송도를 부르했듯이 남쪽에 송도가 있다면 북쪽에는 검단이 있어서 검단에 사는 게 미래의 투자이자 자긍심이 되도록 저 만들 자신 있습니다. 계획을 만든 제가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이행숙을 합니다. 진짜 합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모경종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검단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역시나 우리 이행숙 후보님께서 많은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자리였고요. 그 해안과 지혜는 다름 아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더욱더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경종이 되겠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과 한 알에 얼마, 대파 한 단에 얼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정치인들,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의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저 모경종은 젊은 정치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정치 말고 국민 곁에 더 한 발짝 다가서고 우리 검단 주민들과 더 한 발짝 가까이서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검단 주민분들께서 어깨 위에 짊어지신 짐과 희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저 모경종이 그 짊어진 짐과 희생을 다 같이 나눠들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는 과거의 공적, 과거의 행보에 대한 공적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검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일꾼을 평가하고 뽑아주시는 자리입니다. 일 정말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과 그동안 계속 일해왔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져온 모경종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 주십시오. 입 아프게 두 번 말할 필요 없고 하나를 말해주면 열을 알아듣고 100가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경종입니다. 검단 주민분들이 꿈꿔온 그런 것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부러워하는 검단이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이 부러워하는 검단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회의원 선거 서구병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4월 10일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의 한 표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서구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